소아비만은 부모는 의욕이 있는데 아이가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힘든 것 같아요. 마다 테라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군요. 자, 비만에 대해서 부모는 의욕이 있는데 아이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왜일까요? 어른들은 이제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내 아이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그것도 엄마의 관점으로 끌고 가는 건데 아이가 결국 소아 비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아이가 뭔가를 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아 비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아이가 나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개선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가 소아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마더 테라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더 테라피로 거의 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성은 다 똑같은 아이든 어른이든 동일한 마음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의해서 뭔가 관심에 의해서 그것을 음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 관심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확률이 더 높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먹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의 뭔가 즐거운 기분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먹는 걸 즐기시는 분이다. 그럼 아이도 따라서 먹는 걸 즐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소아비만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유전자다. 비만이 유전이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 저는 이게 과연 진짜 몸에 대한 유전자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관계적응기까지는요. 자꾸 마담 테라피로 넘어가는데 관계적응기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많이 따라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식습관이 아이의 식습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내가 관계가 되게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음식을 즐겨. 그럼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비만의 유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유전자는 뭐 타고날 수도 있죠. 몸에 기질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아비만은 제가 봤을 때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비만 유전자 이런 걸 떠나서 마더 테라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의해서 의욕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나의 동기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이렇게 마더 테라피를 적용하면서 그것 자체가 이 소아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다. 아이한테 절대 다이어트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오히려 아이가 의욕이 없는데 엄마가 억지로 막 식욕 제한하고 야 너는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넌 안 돼. 이거 제한하고 너 이만큼 운동 안 하면 안 돼. 너 살쪄서 큰일 나. 엄마 딴에는 걱정이 되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엄마 기준인 거거든요. 아이는 거기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 상처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엄마에서 되지 않으면 힐링이 되지 않으면 계속 아이는 욕구가 계속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음식에 대한. 그럼 결국 이도 저도 안 되고 국도 밥도 안 되고. 그래서 만일 또 소화비만에 있어서 이런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겠다. 약을 먹인다.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기다 보니까요. 이 살이 키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도 살이 굉장히 쪘어요. 과체중 이상이었는데 한번 키가 확 클 때 이게 몸이 쭉 빠지는 거예요.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심리 문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또 막 먹고 또 살이 또 이만큼 쪘는데 중학교 때 한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넘어갈 때 되게 뚱뚱했었는데 살이 한번 쭉 빠지고 이 또 중학교 때 한창 찌다가 고등학교 넘어서 키가 크면서 살이 또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작부터 엄마가 다이어트 약을 먹여가면서 비만 클리닉에 다녀가면서 아예 다이어트를 시킨다. 이거는 진짜 정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태우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 영양이 자라면서 내가 성장하는 양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차단을 해버리고 빼버리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 써서 커질지 모르는 건데 심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치료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닌데 커가면서 이런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주면 아이가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이내 곧게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많이 늘어가고 정상적인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해 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치료를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서 도리어 이 심리 문제를 장애를 붙여줘 버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 장애로까지 이어지게끔 붙여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아이 어렸을 때는 두고 봐야 돼요. 진짜 아이가 막 심각하게 막 이제 너무 질병으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사례가 있긴 했지만 당뇨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제 건강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때도 마요테라피 적용하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 너의 노력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노력해보자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는 더할 나위 없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리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항상 계속 제가 회차마다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하지만 항상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 몸의 문제가 아니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니까 이러면 애 큰일 나는 거 아니까 의학적으로 엄마 기준에 의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다이어트 자체가 아이한테도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즐거움이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답변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